한 칸씩만 떼주지. 쉽지 않네. 19주의래요. 19주의. 흐흐흐. 저는 독고미님 방송을 즐겨보는 도순이이자 현재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학점 말아먹어 휴학하고 부모님 등골 빨아먹으며 열심히 기생 중인 유아교육과 3학년 학생 나부랭탱이입니다. 저희 과는 어린이집, 유치원 실습을 다녀와야 하는데 이건 작년 10월 어린이집 실습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시간 이후 담임선생님과 실습 교사였던 저는 아이들과 손을 잡고 근처 동네를 돌아다니며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산책을 할 때는 그냥 걷는 것이 아닌 상호작용을 하며 걸어야 합니다. 조금 오글거리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괜히 풀떼기나 낙엽을 보면 우와 알록달록 나뭇잎이 잔뜩 떨어졌네. 어떤 나무에서 떨어진 걸까? 이 나뭇잎은 무슨 모양 같아? 낙엽 위를 한번 밟아볼까? 어떤 소리가 들려?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다 배웠던 거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뱉으려니 조금 쑥스럽더라고요. 조금 머뭇거리다가 담임선생님께 저 먼저 하시길래 저도 따라서 아이들과 열심히 대화를 하며 걸었고 계속 해보니 자신감이 뭉탱이로 불어 아이들과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산책 중이었는데 제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길쭉한 나뭇잎을 보며 선생님, 저 나뭇잎은 고추같이 생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러게 길쭉길쭉한 고추 나뭇잎이네? 우리 또 고추 나뭇잎 찾아볼까? 찾으면 알려줘 하고 말했고 그 아이는 두리번거리더니 선생님 찾았어요. 이건 아빠 고추, 이건 아기 고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감이 좀 이상했지만 이건 순수한 아이와의 대화다 최면을 걸며 저는 그러네 아빠 고추 뚜루루뚜루 이지랄하면서 아기상어 개사에서 부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이 지금 아빠 고추 뚜루루뚜루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개사에서 부르기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선생님도 아빠 고추 찾아봐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나뭇잎을 눈으로 찾다가 마침내 길쭉하고 크기가 왕코만한 나뭇잎을 찾아 아이에게 선생님도 아빠 고추 나뭇잎 찾았지 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제가 찾은 나뭇잎을 보고 감탄을 하며 우와 선생님 아빠 고추 엄청 커 이러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해서 속으로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했는데 그 아이가 담임 선생님께 달려가 저를 가리키며 에코피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선생님, 땡땡 선생님 나 아빠 고추는 이발하대요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분명 먹는 고추를 생각하며 순수한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고추가 그 고추가 아니었던 거예요. 당황한 선생님께서는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으셨고 저는 식은땀을 볼렁볼렁 흘리며 오해가 깊어지기 전에 재빨리 해명을 했어요. 문제는 이 아이가 저와 함께한 고추 찾기의 여정이 인상 깊었고 재미있었는지 어린이집으로 돌아와 모든 선생님께 눈을 반짝이며 이거 땡땡 선생님 아빠 고추예요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는 하원할 때까지 친구들, 형아들, 자기 부모님께도 그 나뭇잎을 보여주며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했고 덕분에 담임 선생님과 저는 하루 종일 진땀을 빼며 해명을 하고 다녔답니다. 저는 다음 날에도 그 아이의 순수하기 계속되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걱정돼 밤잠을 설쳤는데 다행히 어제의 길을 기억 못하는지 그 이후로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 후 저는 산책할 때 그 아이에게 낙엽 관련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고 분에 아무리 오해였어도 교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올해 있을 유치원 실습이 두려워 휴학이라는 도피를 했습니다. 이상 저의 19금 썰이었습니다. 근데 새삼 이 도순이가 주웠을 낙엽 크기는 얼마만 했을까 궁금하네요. 얼마나 컸길래 애가 감명받아갖고 여기저기다가 자랑을 하고 다녔을까. 자 다음 훈아 나 코 축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방송 키기 귀찮아서 수금을 못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500만원만 보내줘. 자 다음 뭐야 이거 좀 더러운데? 가보죠. 때는 2023년 9월 6일 9월 모의고사에서 국어시험을 보고 있을 때쯤에 나쁜 신호가 왔습니다. 저는 국어 시간을 1분이라도 날리고 싶지 않아 계속 참았으나 결국은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인데도 저는 국어 시간이 끝날 때까지 티를 최대한 내지 않으면서 국어 시간이 끝날 때까지 문제를 풀었고 국어 시험이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서 처리를 좀 하였습니다. 하필이면 처리를 했을 때 봉투가 없어서 마무리를 하기 곤란하였으나 봉투? 아 아. 나 이해를 못했네. 나 휴지가 아니고 왜 봉투를 찾나 했네. 와. 일단 읽어볼게요. 때마침 청소 아주머니께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 때라 파란 빛을 띠는 투명 비닐봉투를 받을 수 있어 거기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노빤스로 9월 모의고사를 탐구까지 전부 응시하였습니다. 봉투는 어떻게 했냐고요? 일부러 예비종이 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사람이 없을 때 몰래 교실로 올라가서 봉투는 최대한 안 보이도록 하면서 잘 가방에 넣었습니다. 추가로 그 당시 바지의 상태는 저도 모릅니다. 묻었을 수도 안 묻었을 수도 저는 모릅니다. 진실은 저 너머에. 네.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요? 인생은 원래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랬어요. 이 이야기가 웃기지가 않아? 비극이라고요? 물론 비극이긴 하지. 아니, 왜 이렇게 웃기지? 근데 진짜 뒷사람이랑 옆사람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문제 풀고 있는데 스멀스멀 형용할 수 없는 이 꾹꾹꾹꾹꾹한 냄새가 스멀스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별 수 있나. 이거 뭐 생리 현상인데 이건 죄가 죄인가? 자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현재 20대 남자입니다. 꽤나 장문입니다만 저의 쓰레기 같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스릴 있고 흥분되었던 저의 10대 시절 철없던 행동을 고해성사합니다. 신부님. 중학교 3학년 시절 저는 두 가지의 엄청난 운명을 만났습니다. 하나는 친구에게 소개받아 사귀게 된 지금까지도 가끔 생각나는 1살 연하 전 여친이고 나머지 하나는 한때 대한민국 게임계를 뒤흔들었던 오버워치입니다. 전 여자친구와 저는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친구를 그리 넓게 사귀는 편이 아니라는 점, 이성 친구가 그다지 많이 없다는 점 등 서로 대화가 잘 통해서 친해지다가 사귀게 된 루트였습니다. 사귀고 나서 거의 모든 커플이 그렇듯 처음에 학교 시간 외에는 붙어있을 정도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서로 부모님과 같이 밥도 먹고 하는 등 알콩달콩 잘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99% 여자친구가 배려를 해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그 당시에 저도 지금의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었지요. 대부분의 싸움의 원인은 저에게 있었고 여자친구와 싸우게 되면 저는 모든 연락망을 차단하고 학교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도 안 하는 등 아주 개찐따 같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쓰레기 같던 저도 좋다고 좋아해 주었던 여자친구가 항상 먼저 다가와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다가오기 전까지는 서로 2만 개 정도의 핵탄두를 들고 상호 확증 파괴를 일삼다. 소련과 미국처럼 여자친구가 얼마나 착했냐면 제가 독감에 걸려 학교에 일주일 쉬는 일이 있었는데 솔직히 독감 걸려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루 이틀은 증상이 개심하고 그 뒤부터는 솔직히 괜찮다는걸요. 하지만 저는 모처럼 생긴 일주일의 휴가를 그냥 누워서 날리고 싶지는 않았고 이틀 차부터는 거의 잠도 안 자고 롤을 존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병문안을 온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전 모니터에 대가리 받고 제 독감 휴가가 끝나도 안 올 것 같은 우리 팀 정글을 욕하고 있었고 그 광경을 본 여자친구는 이게 뭐 하는 거냐며 얼른 끄고 쉬라고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겠죠. 아프다고 학교까지 쉰 남자친구가 걱정돼서 집에 병문안을 왔더니 이 새끼가 모니터에 욕을 쳐박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다며 화를 안 내는 게 기정상이겠죠. 그 시절 여자친구와 저는 서로 약속을 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2주 안으로 들어오면 연락만 하고 만나지 말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무리 감정이 격해져서 싸워도 욕은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저는 롤이 뭔지 그거에 미쳐서 게임에 명운이 걸린 한타를 방해한 여자친구에게 아 좀 꺼져봐 씨발을 시전한 것입니다. 말하고도 저도 아차 싶어서 여자친구를 보니 충격을 먹은 표정을 하며 저에게 주려고 사다 준 이온 음료와 소고기 야채 죽만 건네주고 가버렸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되면 게임이고 뭐고 챌린저 승급전이어도 뛰쳐나가서 여자친구를 잡았어야 했지만 아, 네? 이러고 다시 게임을 하는 미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자친구에게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아, 뭐 헤어지자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카톡을 읽었습니다. 게임하는데 방해해서 미안해. 많이 아프면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다. 솔직히 나는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서 PC방에서도 너 기다리며 옆에서 너가 게임할 때 할 얘기가 없어서 심심하기도 하고 너 게임할 때 욕하고 화내고 이러는 거 조금 무섭기도 해. 그래도 너가 좋아하는 거면 같이 하고 싶어. 다음에 나도 알려주면 안 될까? 아는 게 없어서 같이 얘기를 못하니까 좀 섭섭하다. 그리고 나랑 있을 때는 게임하면서 욕하고 화내고 그러지 말아주라. 게임하는데 방해해서 미안해. 이 카톡을 보자마자 전화해서 바로 여자친구에게 대가리를 박았습니다. 이런 천사 같은 여자친구에게 쌍욕을 박은 정말 제가 쓰레기였죠. 그리고 다음날 여자친구와 같이 PC방을 가서 같이 게임을 즐겼습니다. 확실히 여자친구와 게임을 하니 욕이 나오지도 화가 나지도 않더군요. 옷잠만 돌리는데 화나면 그게 비정상이겠지요.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2016년 저의 인생을 바꿔버린 게임이 하나 나옵니다. 오버워치. 이 게임이 나오자마자 저는 고등학교 진학이고 뭐고 생각도 안 하고 오버워치에 온 시간을 갖다 받기 시작했고 프로 준비까지 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저는 오버워치, 여자친구는 고등학교 수학 진도 준비니 뭐니 하며 바빠져 서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저는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다는 이유로 실업계 고등학교로, 여자친구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며 학교마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는 4시 30분이 되자마자 저는 집 근처 PC방으로 뛰어가 오버워치 경쟁전을 돌리는 게 일상이 돼버렸고 주말에는 PC방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저녁 10시 퇴근이 일상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고 랭크인 그랜드 마스터를 달성하게 됩니다. 오버워치 초창기에는 오픈 디비전이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일반인이 프로 무대에 도전하는 일종의 대회 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오픈 디비전 우승팀은 2부 리그인 챌린저스에 도전할 수 있었고 챌린저스를 우승하면 1부 무대, 그곳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매함의 봉우리에 서있던 저는 자만심에 오픈 디비전 정도는 족밥이지라는 마인드로 도전하게 되었고 거기서 진짜들을 만나 빡찍기며 프로의 벽은 높다는 걸 체감해 결국 프로 준비를 포기하게 됩니다. 게임이라고는 1도 모르는 여자친구는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빛도 안 보이는 무모한 길을 달리는 저를 항상 응원해줬고 프로 준비를 포기하겠다는 말에 자기 일처럼 슬퍼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유일한 업적이었던 게임을 그만둘 수 없던 저는 게임에서 만난 지인들과 같이 게임을 하는 게 삶의 낙이 되었고 가끔 만나서 현실 정모까지 하며 친하게 지내게 되고 친목 클랜 같은 것도 만들게 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때 클랜에 저와 동갑인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여기 클랜에 있었는데 같은 게임을 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공감대도 있고 하다 보니 말이 아주 잘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여자친구에게 못할 짓 하는 것 같아 죄책감은 들었지만 뭐 알바입니까? 저는 이미 그 스릴감과 배덕감에 뒤덮여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은 가고 어느덧 저는 덜컥 성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늦게 정신을 차려 고2 때 학교에서 따라는 자격증을 전부 따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 자격증을 꽤 따놔서 아버지가 소유한 건물 중 한 곳 관리자 보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아버지가 소유한 건물 중 한 곳? 건물 중 한 곳? 아, 지금 못 참겠다. 신부님, 처형해주세요.
성인이 된 저는 대학 문제로 연락이 뜸해진 여자친구보다 같이 게임을 하던 그 여자아이와 연락하는 날이 점점 더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발단인 여자친구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하필 여자친구 생일 당일날에 그 여자아이가 같이 술을 먹자고 권유한 겁니다. 여자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러 가야 할지 그 여자아이와 술을 마시러 가야 할지 일생 최대의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날을 놓치면 그 여자아이를 다시는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저는 결국 여자친구에게 그날 사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미안하다라고 연락을 하고 그 여자아이와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쓰레기죠. 근데 솔직히 존나게 재밌었습니다. 여자랑 1대1로 술을 마시는 게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요. 성인이 된 저와 그 여자아이는 주량도 모르니 그냥 있는 대로 마시기 시작했고 그런 식으로 자주 만나다가 결국 선을 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여자 없이는 인생을 연명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고 결국 저는 연락이 뜸했던 전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그 여자아이와 잘 사귀게 되어 현재도 잘 사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 여친의 인스타를 들어가 보니 잘 살고 있더군요.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그나마 덜어지더군요. 다행입니다. 신부님, 부디 이 고해성사가 철없던 저의 어린 시절 행했던 실수와 잘못들을 조금이나마 용서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부님, 과거의 저의 과오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 여자친구는 모를 거 아니에요? 아마 아름아름 알 수는 있겠지. 얘가 뭐 다른 여자애가 뭐 생겼다거나 뭐 그런 거는 눈치를 챌 수 있을 거야. 여기서 과오에 대한 용서는 뭐 이미 전 여자친구는 이미 본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자기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본인 마음이야. 이렇게 사는 거 본인 마음이고 나는 솔직히 내 할 바 아니거든. 근데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한테는 똑같이 하지 마세요.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또 다음 눈에 끌리는 여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 앞으로는 슥 갈아타지 말고 마무리를 짓고 응? 미안하다 뭐 이것도 좀 쓰레기 같지만 사실 나 요즘 너 질린다, 나 요즘 다른 여자가 끌린다 라고 말을 하든 간에 아니면 정 못하겠으면은 응? 나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든가. 그럴 수 있어요. 뭐 20살이었다며. 20살 때는 20살 뽕에 이제 들어가갖고 막 사귀고 막 헤어지고 그럴 수 있어. 고등학교 때도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0살 이제 중반쯤 돼가고 20살 뽕 빠져갖고 이제 버프 끝나서 이제 잘 안 갈아타지고 그러면 이제 지나간 여자친구들이 하나씩 생각날 거야. 아, 걔한테 잘해줄걸. 예, 후회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후회 안 할 수도 있지. 아직까지는 뭐 재밌었다, 뭐 불장난이었다, 뭐 싶을 수 있지.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랑은 잘 되길 바랍니다.